지난 주말에 아주 그 잉글랜드와 우리 두 군데서 멸망전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네, 멸망전. 제가 일단 하나 여기 입고 있죠. 예, 이 아스날이 노리치와 정말 막 밑에서 그냥 정말 7.6점짜리 경기 한번 했고. 저는 또 옷이 서울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줄무늬 위치가 좀 이렇게 세로면 되지만. 예, 건빨. 네, 건빨. 그래서 이제 또 블랙인 성남하고 네. 두 팀이 11위, 12위. 네. 그러니까 12위는 K리그에서 다이렉트 강등, 11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네. 굉장히 그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K리그에서 승점 6점짜리 멸망전이 동시에 딱 열렸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아스날은 그래도 이겼습니다. 꾸역꾸역 이겼더라고요. 이기면 된 거예요. 이기면 된 거지 뭘. 노리치한테 1대0. 노리치도 잘하지만 승격팀이잖아요, 노리치는. 근데 그만 이렇게 자꾸 학폭을 해요.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많은 분들이 그 오바메양 옵사이드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페페가 때렸는데 그게 바로 왔으면은 그 페페 맞나요? 맞죠? 네, 페페였어요. 맞죠? 다리 맞은. 네. 그러면은 이제 옵사이드지만 골대 맞고 넘어지면서 또 맞았어. 페페. 그때 두 번째 맞는 순간에는 온사이드 표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온사이드 골 맞고요. 근데 여하튼 아스날이 이겼는데 서울은 성남과 비겼습니다. 사실 뭐 두 팀에게 굉장히 절실했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웃지 못한 멸망전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 갔다 오신 거죠? 네, 성남서울전이 열린 탄천 종합운동장 다녀왔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현우 기자님을 이렇게 항상 모시는 건 뭐냐면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 취재, 들었던 이야기, 뭐 감독 선수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저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멸망전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만큼 일단 서울 중심으로 좀 얘기하고 다음엔 또 성남도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성남도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성남 얘기도 좀 물론 뮬리치 얘기는 좀 살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일단 서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 건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안희수 감독님이 부임한 이후에 또 서울이 굉장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또 들으셨다고 그래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뭐냐면 첫 번째는 서울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안 한다. 왜?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설이 돌았죠. 네, 그런 썰이 있어요. 네, 비트코인을 너무 막 하느라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썰 하나와 그다음에 예전에 이것도 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안희수 감독님이 딱 오다 보니까 예전에 기성용 선수와 이걸 뭘 설화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야기가 좀 있었죠. 해프닝이었죠. 네. 트위터, SNS로 기성용 선수가 이제 한창 10년 전에 미혼 시절에 트위터를 한창 이제 하실 때 그때 안희수 감독님과 이제 한 가지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게 뭐 박종우 선수와 관련된 물렸던 건데 그래서 이거 그때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불화 생기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일단 정리하고 뒤에 내용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이게 현장 가서 이현우 기자님이 직접 쓰신 거군요. 네, 저 사진은 언제 찍? 저게 한 작년인가 작년 가을인가. 많이 만졌는데 저 정장 안 입고 있어요. 저 뽀샵이에요. 오케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네, 아까 뭐 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정확히 표현하면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썰입니다. 내부에서 나온 소문인데 물론 기자들은 그 훈련장에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 서울이 성적이 안 좋은데 일부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을 안 하고 비트코인이나 재테크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뭐 사실 재테크는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직장인도 뭐 학생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서울이 성적이 안 좋고 어려운데 그래서 막 100%를 여기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딴 데 너무 신경 쓴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썰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맞죠. 문제는 중요한 건 훈련장에서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일부 고참 선수들이 훈련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에 계속 주식 확인하고 이런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위에 회사로 치면 팀장이나 부장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고참 선수들이 너 훈련 때 코인 얘기 좀 그만해라.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코인 얘기도 계속 너무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다는 썰이 있어요. 여기까지 썰이에요. 아무도 이거는 그 선수들 아니면 모르니까요. 근데 그 썰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안익수 감독이 첫 경기였는데 서울 첫 경기였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얘기했구나. 그럼 썰이 있으니까 확인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감독님 말씀으로는 그 얘기는
본인이 감독으로 오기 전의 일이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전의 일이다. 본인은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님께서는 내가 믿지 않는 거는 아니 내가 확인하지 못한 건 믿지 않겠다. 아 그런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건 난 모르겠다. 내가 직접 본 것만 나는 확인하고 믿는다. 그렇죠. 게다가 난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거든요. 사람들이 막 얘기한 거에 리더가 너무 끌려다니면 안 돼요. 네네.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난 믿어. 난 들은 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아 오케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여기에 또 멋있는 말을 또 덧붙이셨는데 네.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프로 선수라면 프로다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프로 자격. 그렇죠. 근데 어제 감독님께서 자세나 태도 되게 네. 중요하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수 하나하나의 상품 가치를 얘기했어요. 본인의 상품 가치는 본인이 매긴다.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로서 더 이제 헌신하고 노력해야 가치를 매기는 거지. 만약에 허튼 짓 하고 다니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뭐 지금으로서 실제 안익수 감독이 뭘 어떤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네요. 네. 예. 두 가지. 하나는 나는 우리 선수들 믿어. 그러면서도 내가 본 것만 난 확인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네. 들은 거 갖고 난 얘기하지 않아. 옛날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딱 옛날 얘기는 다 몰라. 그 얘기는 만약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해.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그래서 프로는 프로다워야 돼. 네. 누가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움직이는 건 프로가 아니야. 스스로가 정말 내가 진짜 해보겠어. 내 상품 가치 올려보겠어. 내 연봉을 끌어올려보겠어.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라고 하는 또 메시지를 던진 거네요. 그렇죠. 정리 잘했네요. 그래서 어제 대답 들으면서 와 말씀 진짜 잘하신다. 저게 되게 예민한 질문일 수 있잖아요. 네. 대답 잘못하면 오히려 더 이제 나빠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논란이라 할까요? 썰 의혹 같은 거를 감독님의 이런 인터뷰 하나로 모든 게 무마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말씀 잘하셨어요, 진짜. 또 하나가 이제 기성용 선수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된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확히 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성용 선수가 2010년대 초반에 한창 트위터 많이 하실 때 있잖아요. 하실 때. 네, 하실 때. 트위터 많이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재밌게 유쾌하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좀 튈 때가 있었죠. 튀었죠. 살짝 이렇게 툭 스파크가 툭 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익수 감독님과 관련된 거였어요. 상황을 정리하면 당시 안익수 감독님이 부산 와이프 감독이었고 박종우 선수가 부산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때 박종우 선수 한참 대표팀 많이 갈 때고. 네. 둘이 사제관계였는데 안익수 감독님이 박종우 선수한테 이 말을 했대요. 그 당시에. 너 계속 기성용처럼 공차려고 한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 2군 보낸다. 하고 진짜 2군을 보냈어요. 박종우 선수에게 너 왜 자꾸 기성용처럼 공을 차려고 하냐? 네. 너 그러면 2군 보낸다? 그런데 실제로 2군을 보냈다? 네. 대표팀 선수인데 그 당시에. 네. 근데 이 상황이 이제 각각 선수 입장과 감독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기성용처럼 공을 차려고 해서 2군 내가 보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됐고. 네. 그게 보도가 됐죠. 근데 이 방금 말한 그 내용만 듣고 기성용 선수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나처럼 공 차면 2군 가나? 라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트위터에 SNS에 박종호 선수 태그해서 야 나처럼 공 차면 2군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린 거죠. 그렇게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그러면 살짝인데요. 여하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라앉은 이슈였는데 최근 안익수 감독님이 서울로 오면서 기성 선수와 이제 사제관계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시 소환됐군요. 네, 소환된 10년 전 이게 참 그래. 10년 전에 다시 소환됐다. 그래서 팬들은 둘이 좀 사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서울 또 불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이 어려운데 신인 감독하고 베테랑 주장하고 또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해명이 달라 이렇게 기자들이 또 물어본 거죠. 네, 이거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감독님 또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본인이 박종호 선수에게 말한 의도는 박종호 선수는 본인이 플레이 스타일 있잖아요. 거친 스타일. 그랬을 거라고 봐.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박종호 선수한테 한 말이 야 네가 네 할 일을 해야 기성용이 더 빛난다. 그렇지. 기성용이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너까지 기성용처럼 하려고 하면은 둘이 같이 시너지가 안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너 스타일 잃지 말고 넌 기성용처럼 하지 말고 넌 너 하던 대로 거칠게 막 청소하는 역할로 계속 해줘야 너가 이제 대표팀에서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선수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건데 거두절미하고 보도에는 기성용처럼 공차면 더 2군 보낸다가 마치 어감은 기성용을 디스한 건가?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의 정말 그 찬란했던 미드필더 역사, 조합의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피를로하고 가투소잖아요. 그렇죠. 딱 그 역할이죠. 그러면 피를로는 정말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딱딱 찔러주고 미친 패스해주고. 근데 이제 뒤에서 혹시 그 볼이 빠지거나 잘못되면 수비하는 게 가투소가 막 미치지 달려가지고 막 선수들 밟고 막 이런 것까잖아요. 딱 그 역할이죠. 그래서 기성용은 피를로처럼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하고 박종호는 가투소처럼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봤더니 가투소가 피를로 따라하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 왜 피를로처럼 뭉쳐려고 그래?
너는 가투소고 피를로 너도 가수초는 공차면 안 돼. 넌 피를로야 예를 들면.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난 그런 뜻으로 얘기했던 거다. 예. 뭐 그러면 기성용하고도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사실 이걸 끄집어내니까 문제인 거지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님이 또 말씀하신 게 네네. 어제가 서울이 성남으로 원정 가는 경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이동을 한 거죠.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얘기를 성남 오는 버스 안에서 성룡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웃었다. 지금 사이 좋다. 얘기도 이미 했다. 네,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안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슈는 당사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죠. 저도 사실 뭐 이 이슈가 뭐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시니까 정리정도 한번 해봤다고 봐요. 팬들은 충분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전의 내용 일단 오늘은 서울 중심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네. 자 일단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 경기력? 감독 바뀐 이후에 원래 감독이 바뀌면 감독 교체 효과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네, 허니문 효과라고 하잖아요. 감독 바뀌었을 때 선수들이 바짝 긴장해서 새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지. 라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제 첫 경기였잖아요. 양희수 감독님. 정말 저는 잘했어요. 잘했다. 근데 전반 45분 잘했고 후반전 한 20분까지 잘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정말 전반전 동안 정말 잘했다고 느낀 게 일단 박주영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어요. 그러게 나도 진짜 의외였어. 오랜만이에요. 예. 의외였어. 그 박주영 선수를 선발로 넣고 참고로 올 시즌 아직 골이 없습니다. 음. 그런데도 이제 믿고 내보낸 거죠. 거기다 이제 기성용 선수와 여름 선수를 파트너로 세웠어요. 고요한까지 3명을. 아니 전체적으로는 베테랑들을 확 넣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맞아요. 처음에는 뭐 우리 이제 백상원이나 뭐 이렇게 좀 뭐 꼬마들 많이 뛰는 선수들 막 어떻게 이제 베테랑만 넣어서 야 위기는 역시 경험인가 뭐 이런 느낌. 저도 그래서 딱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게 기성용 선수와 박주영 선수가 각각 공격과 수비 역할에서 딱 중심 잡아주니까 팀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선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새 감독이 왔다는 생각이 더 헌신적으로 몸 막 부딪히고 투지를 엄청 보여주더라고요. 전반전 초반에 박주영 선수가 2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는 김영광 골키퍼 슈퍼세이브 막혔고 하나는 골대를 때렸어요. 근데 이런 것도 서울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골이 들어간 줄 알고 박주영 시즌 첫 골 생각했는데 골대 맞은 것도 고무적이다. 네. 예. 그리고 뭐 고요한이며 뭐 여름이며 막 슛을 계속 때리더라고요. 중거리슛이요. 그리고 뭐 그거는 공격적인 플레이였고 네. 저는 안익수 감독이 온 다음에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한 경기만에? 네, 한 경기만에. 특히 올 시즌 서울이 수비가 굉장히 좀 허술했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예, 양쪽 풀백은 변화가 뭐 부상이라든지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중앙에는 부상자가 막 생겨가지고 황현수도 최근에 좀 못 나오니까 이한범 선수하고 오스마르 내려가지고 센터백 구성을 하고 그 조합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오스마르와 이한범 조합인데 이한범은 신인이잖아요. 대학 시절에 뭐 랭킹 1, 2위 했다고 해요. 그 동포지전 동나이대에서. 근데 오스마르 베테랑이랑 신인 둘 박아놓고 양옆에 우리 이태석이랑 윤종규 네. 또 이제 활동량 좋은 선수 이렇게 4명이 있고 중요한 거는 수비 시엔 4백인데 이제 공격 올라가거나 할 때 기성용 선수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이제 3백이 되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라볼피아나라고 그쵸, 하는데 네. 예, 센터백 사이로 빠져 내려오는 거. 근데 기성용이 아래 내려와서 총 조율을 다 해주니까 좌우에 있던 이태석, 윤종규는 신나서 이제 공격 막 올라가는 거죠. 기성용 선수가 중앙에서 뿌려주고.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이 전북과 경기할 때 박진성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였던 거기서 어린 선수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활동량은 있었는데 확실히 노련하게 볼을 딱 거머져가지고 이렇게 전개해주는 건 좀 약하더라고요. 네. 그 역할을 이번에는 기성 선수를 선발로 넣어가지고 해냈다.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중원에 여름 고요한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두 선수가 활동량이 진짜 K리그 톱클래스잖아요. 고요한 안 다치기만 하면 정말 그 누가 그랬었죠? 신태용 감독님이 그 표현 썼나? 걸레 수비. 그쵸. 네, 막 다 쓸고 다닌다고. 다 쓸고 다니고. 네. 아까 뭐 앞서 말한 가투소 같은 역할을 고요한 선수가 해줬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름 선수는 활동량이 워낙 뛰어나서 공 잡으면 다 15번, 등번호 15번이거든요. 누가 공 잡고 패스 뿌리면 다 15번이에요. 아니 그 여름 선수가 광주에 있다가 뭐 제주에 있다가 다 좋은 거긴 하는데 광주에 있을 때도 항상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해 K리그 활동량 전체 2위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전체 2위. 예. 어마어마하게 뛰는 선수예요, 여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예. 근데 나이도 30대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그런 선수가 다 휘젓고 다니니까 동료들은 뭐 안 뛸 수가 없죠. 역시 상향평준화가 되니까 다 같이. 안익수 감독님은 많이 뛰어 축구가. 훈련량도 많고. 물론 저는 이게 뭐 대단하게 전술 준비를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주문은 메시지는 분명히 던질 수 있잖아. 네. 야, 죽어라 뛰어. 보고 배워. 근데 일단 조영욱은 조영욱 최근에 이번에 뭐 골도 그렇지만 네네. 원래 골이 없다가 최근에 좀 몰아터지네요. 맞아요. 움직임도 좋아요. 조영욱 선수가 올 시즌에 지금 4골을 넣고 있는데 26경기 나서서 4골 넣고 있어요. 근데 4골 모두 여름 이후에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봄이랑 이제 시즌 초반에는 골을 계속 못 넣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다가 후반 이제 여름부터 나와서 이렇게 골을 넣는 건데 별명도 슈팅 몬스터잖아요. 네, 원래는 슈팅이 워낙 왼발 오른발 다 이제 직선으로 탁탁 구석에 꽂히는 맞아요. 그런 역할인데 시즌 초반에 사실 많이 부진했어요. 골 넣어줄 때 못 넣어주니까 본인도 스트레스고 팀도 아쉬워했는데 울산전에서 첫 골을 넣었는데 울산전 첫 골 넣고 이번까지 해서 최근 4경기 3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골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래서 어제 마침 인터뷰를 했어요. 조영 선수가 왜 갑자기 여름에 이렇게 살아났냐. 여름 이후로. 자기 시즌 초반 너무 부담감이 컸대요. 여러 가지로. 뭐 압박감도 있고 형들이랑 감독님은 야 그러지 마라. 너 편하게 해라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게 있었다고 해요. 압박감이랑 부담감이. 근데 여름에 첫 골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마음이 편해서 이제 계속 골이 잘 들어간다. 조용 선수가 지금 K리그 3골 아니에요? 네. 다시 정정할게요. 올 시즌 3골을 넣었는데 이 3골 모두 최근 4경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울산 경기 첫 골 터졌고 전북 경기 터졌고 이번 성남 경기 터졌고 그러니까 어쩌면 좀 센 팀을 상대로나 터졌거나 아니면 수비적인 굉장히 그 숨막히는 이번에 승점 6점짜리 이런 경기에 터졌거나 승부처에서 계속 골이 터지고 있다는 게 조용 선수.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즌 초반에는 어떤 그 골이 안 터지니까 어떤 부담감 네. 같은 게 심리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골이 한번 딱 터지니까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해주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저는 어제 보면서 팔로세비치가 교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번 시즌 서울에서 되게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이 팔로세비치예요. 포항 시절에 도대체 그 호연직인 어디 갔는지. 호연지. 네. 아니 완전 서울 와가지고 뚝 떨어져 버렸는데 어제도 교체 투입됐는데 교체해서 얼마 뛰었더라? 다시 빼버리더라고. 맞아요. 혹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네, 어제 그 얘기가 나왔었고. 아, 했어요? 일단 감독님 대답은 이랬어요. 축구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팔로세비치가 끝난 다음에 뭐 유니폼 벗어 던지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그냥 해프닝일 뿐이다. 그리고 팔로세비치를 뺀 이유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미디어 대응을 잘했죠. 잘했네. 본인도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뺐겠지만 그치. 마음에 안 드니까 뺀 건데. 그 말도 덧붙였어요. 본인의 추구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은 가차없이 이제 빼겠다. 자기는 결단력이. 예. 사실 그게 잘못되면 정말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 막 선수들 같은 경우는 뒤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불화가 될 수도 있는데 아리스 감독은 강단이 있거든요. 넣는데 안 되면 빼는 거지 뭐. 아무리 외국인 선수고 뭐 몸값 비싸고 어쩌고 해도 나와야지 이런 거. 내가 책임질게. 어제 팔로세비치만 나온 게 아니라 후반에 들어간 이인규 선수도 같이 팔로세비치 같이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 내가 추구한 역할을 후반에 맡겼는데 안 하네? 나와. 그래서 저는 어제 경기만 한정해서 아리스 감독님이 뭐야 야 못하면 바로 뺄 거야 나 누구든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메시지도 좀 읽지 않나 싶었어요. 아주 강하게 함으로써 이제 야 내가 리더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지시하는 거 안 따르면 다 끝나. 그래야 우리 살아남아. 뭔가 아주 강력한 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약간 들 정도로 2명을 넣었다가 2명을 빼버리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저 보면서 교체 나오길래 교체 번호판 보고 있는데 26번이 빨간색인 거예요. 26 방금 초록색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왜 방금 나오지 하고 봤더니 아니야 나 그러니까 팔로세비치는 교체 사인을 받고 놀란 거예요. 왜? 나? 왜? 나가면서 나가자마자 옷 벗어서 벤치 던지고 감독님 하이파이브도 안 하고 근데 그 모습 아니 사람들 지켜봤어요. 계속 뒤로. 근데 이제 그 눈빛을 벤치에 선수 다 봤겠죠. 그렇지. 야 우리 이제 진짜 긴장해야겠다. 내가 후반에 들어가더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반대로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도 언제든 날 써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메시지. 일단 근데 전반적으로 좀 현장에 갔다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전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기자분들도 다 이제 왜냐면 제 생각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하프타임이나 이럴 때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서울 좀 달라졌다. 에너지가 좀 느껴졌구나. 네, 서울 좀 달라졌다. 이거 전반전까지 평가였고요. 후반전 끝난 다음에는 근데 마지막에 아쉽더라. 마무리. 네.